안녕하십니까. 굿바이 세금 폭탄의 진행을 맡고 있는 이지한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굿바이 세금 폭탄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안성희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성우님. 굉장히 오랜만에 뵙죠. 네, 예, 그러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 가지 일로 가업상수공제 연구원이라고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네. 저희가 이제 다룰 주제가 가업상속공제잖아요. 네, 아무래도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상속세 좀 절감하고 이 내가 지금 이루어 놓은 이 가업을 네.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이렇게 잘 물려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제 가업상속공제를 통한 네. 기업의 승계 전략 네, 뭐 이제 맞습니다. 이런 거라고 네.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기업하는 분들 가운데 관심이 많은 분야가 이 가업상속공제인 네, 것 같아요. 혜택이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가업상속공제가. 네, 예. 그래서 오늘은 가업상속공제 가운데 가업상속공제의 그 한도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왜 가업상속공제를 네. 해야 되는지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가 만약 없다 그러면 상속세율이 워낙 높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업을 물려주는 것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가업을 대대손손 이렇게 네. 물려서 그 가업을 계속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가업상속공제라는 특별한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 건데 이 가업상속공제액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업상속공제하면 예. 성우님 예전에 그 손톱깎이 회사 37이라고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저희 세대는 회사잖아요. 이제 다 알잖아요. 저 요즘도 쓰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37이라는 회사가 예. 상속세가 이제 200억이 나와서 200억이 상속세. 예. 그러니까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결국은 회사 주식을 팔아서 가업을 잊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사실은 이제 그 상속세 때문에 예. 가업을 승계받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을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예. 이런 사례가 등장하니까 우리 가업 승계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줘야 된다. 예, 이제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필요성이 대두돼서 예. 저희도 이제 저희 나라도 가업상속 공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예. 네, 가업상속 공제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예. 1억 원이었어요, 한도가. 한도가 1억 원. 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 그거는 너무 적은데요. 예. 아무 소용이 없어서 예. 지금은 현재는 피상속인이 예. 계속 경영한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200억. 예. 그다음에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에는 300억. 오.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500억까지 공제가 돼요. 500억을 공제해 준다는 네, 얘기잖아요. 500억 공제해 주니까 절세 효과로 따지면 세율이 50% 적용되니까 그 정도 네. 구간이면 250억이 최대 절대를 낼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상당하네요. 네, 예. 굉장히 많습니다. 경영 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네. 500억이 공제되고 그러니까 500억이 이제 한도로. 한도가 공제 네네, 500억 한도로 네네. 공제가 되니까 상속세율을 최고로 받는다 그러면 네네. 250억의 네네. 상속세 절감 효과가 네네. 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 주식에서 주식 가액에서 예. 이제 업무무관 자산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 예, 이제 그 예. 가액과 예. 한도 중에 이제 적은 금액이 공제가 되는데 네네. 여기서 정말 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 그러니까 이제 예. 무조건 500억이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계속 경영한 기간입니다. 계속 경영한 계속 기간. 경영. 그러니까 대표이사로 계속 네네. 있어야 된다는 네네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법인이 30년 이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예. 대표이사가 한 15년 경영하다가 예. 최근에는 좀 전문 경영인을 도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하, 예. 네, 그래서 15년 경영하다가 만약 2년간 전문 경영인을 도입하고 그래서 좀 경영 실적이 안 좋아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대표이사가 사임했다가 복귀하는 경우에는 복귀를 하게 되면 그럴 경우에는 30년 이상이 채워지는 게 아니고 다시 세팅이 되기 때문에 500억이 아닌 200억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 경영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네, 중간에 네, 전문 네. 경영인을 네, 도입하면. 네. 그러니까 가업상속 공제를 염두에 두고 있으면은 내가 대표이사로 계속 있어야 된다. 네네네. 만약에 누군가 전문 경영인을 도입하더라도 대표이사 회장으로 있고 공동대표이사로 공동대표로 들어가거나 있다든지? 이제 각자 대표이사로 들어가서 같이 이제 경영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빠지면 안 된다는 네, 얘기군요.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세제 개편안 예. 2022년 세제 개편에서 주목할 사항은 예. 가업상속 공제에 대해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예. 많은 이제 혜택을 줬어요. 안내를 예. 해주고 예. 그래서 예. 원래는 아까 제가 200억, 300억, 500억 예. 한도라고 했는데 네네. 이번 세제 개편에 온 거는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400억.
그러니까 2배가 올랐고요.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600억. 그다음에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0억으로 지금 한도가 세제 개편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2배로 다 뛰었네요. 아, 네네. 예. 최대 500억까지 절세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요거는 사실은 지금 현재 이제 여소해야 될 국면이기 때문에 예. 향후 이제 세법 개정안 확정되는 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 값서 종제에 대해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예. 네, 완화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뭐 대기업들도 이렇게 가업 상속이 가능해지는 특별히 어떤 뭐 편법을 쓰지 않고 가업 상속 공제액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가업 상속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이제 세제 개편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근데 봐도 이제 되겠군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건에 예, 대해서 예. 살펴볼 텐데 네. 요건에서 일정 규모 이하 법인으로 딸렸기 때문에 대기업은 이제 갑사소 공제는 안 돼요. 대기업은 안 되고 네, 그럼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을 잘 들으시면 예, 그 예. 요건에 대해서 잘 정확하게 아실 수 있어요. 예, 뭐 저는 30년 이상 계속 경영을 했으면 1,000억까지 그 공제가 된다고 그래서 네네. 그 정도면 대기업 아닐까 했는데 네, 그렇지는 아닙니다. 않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네,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듣는 걸로 네, 하고요. 네, 네. 예, 근데 그 가업을 이렇게 물려주는 것들이 이제 가업 상속 공제를 통해서 네, 굉장히 네. 원활하게 될 네, 수 네, 있다 네.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 가업 상속 공제가 꼭 필요한 네. 그밖에 뭐 다른 이유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네, 이제 가업상속 공제의 필요성은 예.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아주 이제 성격이 다르잖아요. 아, 예. 우선 이제 비상장법인 주식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예. 잘 안 되잖아요. 예, 예.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예. 보통 이제 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는 방법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네. 이게 보충적 평가 방법이 사실은 이제 비상장 주식의 펄을 이제 10으로 놓고 평가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퍼라는 얘기가 PER. 예. 퍼가 이제 예. 그 주가 대비 예. 주당 1주당 순손익 가치를 10배로 주고 평가를 예, 하는 구조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오늘자로 이제 그 거래소 시장 예. 그 상장법인 평균 퍼가 한 10.6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장법인이 10인데 비상장법인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거는 굉장히 조금 높게 평가되는 구조죠. 높게 평가가 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컨대 이제 어떤 법인의 그 피상속인이 사망해서 주식을 평가했는데 예. 1주당 10만 원이 나왔다. 예. 그러면 그 10만 원에 절대 현금화할 수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비상장 법인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사겠다는 사람들도 많지 않으니까. 예, 사겠다는 예. 사람도 없고 예. 그다음에 이제 거래 자체도 안 되고. 예. 그래서 성가성이 없는 10만 원짜리 주식에 대해서 상속세를 낼 때는 10만 원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캐시로 바로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현금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되고 그러면 이제 물납을 할 수 있지도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비상장법인 주식은 이제 피상속인이 가진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으로 다 하고 부족한 경우에 한해서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물납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네네네. 일단 먼저 처분할 수 있는 거 다 네, 처분하고 처분하고 나서 그 해야 후에 되기 이제 때문에. 남는 경우에는 네네네. 비상장 주식도 네네. 물납은 가능하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예요. 알짜배기 재산은 먼저 다 상속세로 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비상장 주식을 또 예. 이제 물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워낙 퍼가 높게 이렇게 평가가 되다 보니까 네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쉽게 매각할 수 있는 자산도 네네. 아니고 네네. 그런데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그 법인세가 아니라 상속세에 대한 네네네.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네네. 결국 비상장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결국 나중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에 그러니까 처할 수도 재미 있네요. 굉장한 부담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네, 예. 그러면은 상장법인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상장법인은 비상장법인과 달리 현금화는 가능해요. 예. 그렇잖아요. 거래소 예. 시장에서 양도를 하면 되니까. 예, 예. 근데 상장법인 주식을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양도한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상장법인 주식을 뭐 이렇게 팔아서 내면 되는데 네. 팔게 되면은 자기 지분율이 떨어지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분율이 경영권을 우선은- 잃게 되는 네, 문제가 생길 네, 수도 네.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선은 첫째로 네. 상속세 때문에 주식을 판다 그러면 시장에서 굉장히 악재로 작용하겠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주가 주가 떨어지고. 안정화에 굉장히 그렇죠. 주가 방어를 예, 할 수가 예, 없게 예, 됩니다. 예, 예. 이렇게 되면 소액주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을 거예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모 전자에 그 어마어마한 18조라는 상속세를 받듯이 그렇죠, 그렇죠. 지금 상속인들이 물론 시장에 팔아서 상속세를 내도 되지만 예, 예. 지금 그렇지 못하는 게 경영권 문제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에 80억 정도 이자를 내고도 대출 받아서 상속세를 내는 거는
상속세 때문에 만약에 지분을 팔게 되면 경영권을 잃게 되는 경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상장법인 같은 경우에도 예. 지분율이 35% 이상 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주식을 판다 그러면 예. 경영권 방어에 실패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상장법인도 가압상속공제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상속공제 그 가압상속공제를 하게 되면 그만큼 네네. 세제상의 혜택을 보는 네네네. 것도 물론 있지만 지금 비상장 법인이나 상장 법인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그 또 다양한 변수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네네네. 이 가압상속공제를 꼭 해야 된다 하는 네네네.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만약에 가압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네.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네네네.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좋겠어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비상장 법인을 이제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예. 이제 어떤 이제 가정을 해봅니다. 예. 이제 대표이사 조금융 씨가 예. 조세금융신문이라서 대표이사 이름을 조금융 예. 씨를 했습니다. 예. 조금융 씨가 2022년 이제 8월 말에 사망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분은 A 법인을 예. 12년 계속 경영을 했고 12년 동안. 네. 예. 그리고 재산량은 이제 분당에 25억 아파트가 있고 예. 금융재산이 7억 정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A 법인 주식을 100% 가지고 있고 그런 경우가 많죠. 네, 예. 네. 이제 평가액이 100억이 되고 예. 이제 업무무관 자산 비율은 이제 0%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예. 자녀에게 모두 상속하는 걸 가정했을 때 예. 한번 상속세 계산 사례를 한번 저희가 볼게요. 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상속 재산가액이라던가 예. 이제 배우자 공제까지는 같지만 가압상속 공제를 적용했을 때는 상속세 과세 표준이 22억이지만 예. 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122억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가압상속 공제가 안 됐을 때는 이제 상속세율 50%가 적용되면 예. 상속세 산출세액이 56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비상장법인은 물납이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매매 대비금 25억과 금융재산 5억, 이제 알짜배기 재산으로 우선 상속세를 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만 24억 정도가 이제 부족한데, 그거는 이제 비상장조식 물납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속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가압상속 네, 공제를 네, 준비하지 네, 네, 못했을 네, 네, 때 네. 가진 재산 전부 다 일단 처분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갖고 있던 비상장 주식도 상당수 네, 이렇게 네. 또 넘겨야 되는 네, 경우가 네, 발생이 네, 되네. 네. 이게 지금 100억이라는 공제 한도까지 풀로 받을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이분은.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가압상속 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100억 가운데 한 50억 정도를 네. 상속세를 안 내도 되는 네, 거니까 네, 네. 굉장히 큰 절감 네, 효과가 생기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이제 우선 가압상속공제 미공제 적용이 안 됐을 때는 예. 실질적으로 상속세 납부 후에 남는 재산이 알짜배기 재산 다 이제 그 상속세로 납부하고 예. 비상장 주식만 남게 되지만 예. 이제 가압상속공제가 적용됐을 때는 상속세 산출세액이 한 7억 2천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속받은 금융재산 7억으로 예. 상속세를 납부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그 아파트가 좀 많이 또 이제 최근 오를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최근에는 그렇죠. 좀 하락하긴 그렇죠.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한 채가 상속인에게 고스란히 남는 거고 그다음에 비상장 주식도 이제 100% 지분이 상속인에게 그대로 남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네. 이제 가정을 해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100억 정도의 공제를 받아서 50억을 절감을 한다. 상속세를 절감을 한다고 그랬을 때 갖고 있던 금융재산만 갖고도 충분히 한 7억 정도 있었으니까 그걸로 상속세를 다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압상속 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이런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장법인도 한번 경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러니까 상장법인은 이제 코스닥 상장법인을 가정했을 때 예. 뭐 상속 개시 당시 주가가 한 7만 1,000원인 경우 가정하고 강남 아파트 55억 정도 가지고 있고 금융재산 25억 그다음에 이제 상장 주식 이제 아까 그 상장 주식을 35% 지분을 70만 주 가지고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평가액은 500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와 똑같은 형식으로 상속이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가압상속 공제가 미적용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상속세 과세 표준이 570억 정도 되니까 280억 정도 상속세 산출세액이 나오는 구조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파트 매매 대금
55억. 예. 금일 상장 주식도 똑같이 우선적으로 몰납이 안 됩니다. 예, 상장 주식 먼저 팔아서 현금화해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이제 아파트 매매 대금 55억, 금융재산 25억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금액을 상장 주식을 한 200억 정도 예. 이제 팔아서 이제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상속세가 아까 7만 1,000원에 팔았었다고 가정을 해도 예. 한 20% 정도 지분이 떨어집니다. 어.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변경될 수 있고 이제 예. 경영권 유지가 예. 방어가 이제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상속세 납부 후의 주가가 예. 이건 주식을 계속 이제 팔았으니까 아. 당연히 지금 전에 이제 6만 원 정도로 가정을 했는데 이거보다 예. 훨씬 더 이제 큰 폭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경영권 유지하는데도 실패할 수 있고 네, 또 네. 주가 하락하는 걸 방어하기도 네, 어렵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네, 네. 물론 뭐 상속세는 그만큼 더 내야 되고 네, 네, 하는 네. 이런 네. 그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비상장 법인이건 네, 상장 네. 법인이건 네. 가업 승계는 꼭 필요하다 네, 하는 맞습니다. 얘기고 맞습니다. 가업 승계를 위해서 우리가 아까 전제를 삼았지만 네, 네. 계속해서 경영을 해오는 네, 것이 네. 중요하다. 네, 네. 전문 경영인을 도입한다고 해도 네, 모신다고 해도 같이 공동 대표라든지 네, 각자 네, 대표로 네. 해서 대표 자리에서 네. 물러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네, 네. 하는 얘기를 이제 해주셨어요. 네. 이번 시간에는 가업 상속 공제 왜 꼭 필요한지 네. 그 필요성과 또 어느 정도까지 가업 상속 공제를 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러면 가업 상속 공제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네, 그러는데 네. 다음 시간에는 네, 가업 네. 상속 공제 요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굿바이 세금 폭탄 오늘 안성희 세무사님 모시고 가업 상속 공제의 필요성과 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